올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에 58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빅히트 공모주가 역대 두 번째 흥행으로 마무리되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공룡 네이버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상품을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입점사들 위주로 결과가 나오게 했다는 이유인데요. 네이버는 이에 반한다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쟁점 짚어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유튜버들의 수익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월 평균 약 933만 원으로 평균 직장인 월급의 3배가 훌쩍 넘겼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유튜브 운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유튜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관련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58조 원가량의 증거금을 모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히트를 친 것 같은데 BTS의 영향력 덕분이었을까요? 네, BTS가 주력을 띠고 있는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첫 상장 주식 공모주를 사겠다고 모여든 돈이 58조가 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10%를 훌쩍 넘는 금액이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겠다고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죠. 아주 대단한 인기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당초의 예상, 그러니까 올해 최대의 IPO 대박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 비추어서는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친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인데 BTS보다도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적거든요. 네. 이 회사가 지난달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할 때 당시에 이 경쟁률이 1,5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경쟁률이 606대 1. 금액으로서도 1,000억 원이 좀 못 미쳤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고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의 대기록을 세운 것이죠. 그만큼 이제 BTS는 이 하나의 코리아 팝, K-팝의 대명사를 넘어서서 한국 경제계에서도 한 몫을 하는 네. 비즈니스의 중요 핵심으로 또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SK바이오팜하고 카카오게임즈, 빅히트까지 공모주 시장이 핫했는데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더 좀 핫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그 게임사, 그다음에 또 그 카카오뱅크, 지금 인터넷 은행이죠. 곧 IPO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예상 시가총액 규모가 BTS보다도 더 큽니다. 훨씬 더 잠재력이 큰 기업들이죠. 그만큼 공모주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투자자들도 공모주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공모주 그동안의 그 공모주 역사를 놓고 보면 네. 공모주 투자를 해서 돈을 번 투자자의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공모주 성공한 게 거의 한 5%,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일어나는 현상은 특히 이 똘똘한 주와 그렇지 못한 주의 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고, 올 들어서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이번에 빅히트의 그 엔터테인먼트, 이 세 개 회사 외에는 크게 성공을 이루질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공모주에 관심은 갖더라도 그 옥석을 잘 구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공모주로 말씀처럼 투자 수익을 크게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좀 상징적인 의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빅히트 청약에서 BTS 팬들, 아미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팬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까지 유발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를 산정할 때 경제학적으로는 영업이익, 매출 이런 규모를 서로 비교해서 PER 지수나 PBR 지수를 산출해서 구하는데요. 사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팬덤 효과, 팬덤 경제 효과 같은 것은 경제적으로 측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PBR이나 PER 같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로 따졌을 때 이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가격은 어저께 상장될 때 가격이 13만 5천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진 지표로 따진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고 여기에 58조 원이나 몰린 것은 말씀 주신 이 팬덤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정권가 애널리스트 일부에서는 이 K-팝이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이 팬덤 경제 효과의 규모가 약 7조 원 규모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 그래픽에 넘어갔지만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지하철에 지금 아이들 광고 같은 거 보면요. 저건 회사가 내는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팬들이 내가 좋아서 지하철 공사에 돈 내는 또 게재하는 광고인데 지금 엄청난 숫자에 무려 지난해 같은 건 2,160여 건. 지하철에 광고 내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네.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내서라도 선전을 하고 싶다. 그만큼 팬덤 경제의 잠재력 또 저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58조 원이 일단 모였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은 청약 환불금으로 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 이 마인드가 굉장히 이 날카로운 질문에서 감사한데요. 네. 지금 58조나 몰렸는데 1억을 투자해봤자 2주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8명 중에 57명은 한 주도 받지 못하고 탈락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IPO를 하겠다고 그동안에 신용금고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연끌을 해서 몰려든 자금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여기 대기하면서 또 다른 주식을 살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 번 몰려든 돈은 정권시장의 저변을 많이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의 저변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공모주 하는데 왜 저렇게 1억 원씩 투자해 2주밖에 못 받게 돼 있느냐. 이것은 소액주주들, 개미들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거든요. 네. 이 대목은 좀 고쳐야 되고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손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라든지 여러 공모주가 있을 테니까 이 동학 개미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도록 좀 제도를 문호를 중산층들에게 대폭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색에 알고리즘이 쓰이는데 이걸 조작해서 점유도를 높였다는 거잖아요. 예, 공정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네이버를 통해서 속고 엉뚱한 판매 행위, 소비 행위를 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많이 피해줬다. 그야말로 경제 정의가 무너지고 또 경제의 공정이 흔들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포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네이버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산다면 어느 회사 제품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네이버의 발표대로라면 공정위의 발표대로라면 네이버가 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 사실 하나의 인공지능 같은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라. A라는 현상일 때는 B를 처리하도록 해라. 컴퓨터 조작을 해놓고 네이버의 자회사들이나 직접 거래하는 회사들 것만 상위권에 뜨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잘 보이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저 뒷구멍으로 처리해서 수입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실정법상으로도 배임 횡령에까지 해당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물론 네이버에서는 억울하다, 우리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공정위가 개인 단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저런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지금 사태예요. 네, 일단 네이버에서는 법정 공방까지 예고를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좀 자사에게 불리할 수 있는 5가지 제재를 했다. 여러 가지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법정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은 그 알고리즘이 네이버가 그동안에 비공개했던 이 알고리즘이 과연 네. 네이버가 원하는 회사, 네이버 직접 또는 네이버 관련사 또 네이버에 회비를 내는 회사에 이익을 준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느냐. 그 대목이 핵심입니다. 연전에 구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글에서는 이 미국의 FTC,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리고 법원은 그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 조작 혐의를 매우 폭넓게 해석해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구글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벌금 건수가 3조 원, 조 단위가 훨씬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0몇 억 정도밖에 지금 과징금을 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고 재계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최종적인 네이버의 위반 여부는 좀 더 이제 소송을 한다고 그러니까 법정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네이버가 과연 이 쇼핑몰만 이렇게 했느냐. 네이버는 여러 가지 지금 뉴스 검색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는 뉴스 검색의 조작 혐의도 있다라는 그런 국회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 대목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상이 밝혀지길 좀 기다려보고요. 이 주제도 좀 봐야 됩니다. 인기 유튜버들의 지난해 월 수입이 공개가 됐는데 일반 직장인들 월급의 3배가 넘어요. 연평균 수입은 1억 1,200만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하죠. 예, 국회 자료죠. 현재 지금 그 유튜브가 국세청에 제출한 691명의 세금 기록 자료를 보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한 달에 1,000만 원 가량을 벌었다. 인기 유튜버들만 모아서 평균 낸 거죠? 아닙니다. 신고자만 모아서 낸 건데요. 네. 인기 유튜브가 안 하면 신고할 리가 없었겠죠. 예. 왜냐하면 과표가 워낙 작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또 국세청이 이런 미디어라는 그런 어떤 세수 항목을 만들어낸 게 지난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들도 많은 금액을 벌고 있건 적은 금액을 관계없이 이 홍보가 안 된 사람은 신고를 못 했을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유튜버 중에서 10,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약 6,000개 정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신고한 것은 지금 69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통계만 가지고 전수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드러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10% 정도 되니까 하나에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신고자들의 평균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번다. 그런데 이 이제 금액이 유튜브로부터서 직접 받는 돈이 있고요. 유튜브들이 받는 그 수입 창구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일정 클릭 수가 이상 올라가면 바로 광고료로 주는 그 금액은 전체의 30%에 채 못 미치고 오히려 PPL이라고 해서 개인 협찬금을 받거나 또는 또 그 슈퍼챗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쨌든 유튜버들이 일반 월급쟁이보다도 급여 소득자보다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다라는 네. 사실이 하나의 한 지표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좀 솔깃하지 않으세요? 아, 저도 솔깃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인지 이제 직장인 분들이 4명 중에 1명 이상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좀 진입장벽이 낮아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뉴스 TV를 만약에 유튜브로 메인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1인당 소득이 뭐 10억 이상 될런지도 모르죠. 네. 그런데 뭐 인생은 돈만이 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앵커님들은 지금 유튜브에 직접 안 나가고 이렇게 사회적 보람을 위해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로 나가도 생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대체 가능성, 그다음에 또 근무 중에 요즘 또 직장을 다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과거보다 조금 더 늘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는 해봐야 되겠다. 또 자기의 개인적 취향, 취미생활, 또 정치적 목적.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이용한 이런 이 뉴스 1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뉴스 미디어의 포탈을 우리나라 기업이 하지 못하고 구글이 100% 장악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그 광고 수입에 우리 유튜브들이 버는 지금 한 달 1,000만 원 저것은 약과고 지금 이 구글이 그에게 돈은 가장 많은 포션은 구글이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뉴스 포털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직장인들도 좀 수입이 있으신가요? 저요? 아니, 직장인들도 이제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수익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 네. 유튜브를 했을 경우에 일정 이상의 클릭 수가 올라가게 되면 유튜브가 돈을 줍니다. 유튜브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릭 수 과잉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슈퍼챗이라고 그랬어요. 유튜브가 만든 프로그램에 가장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 창구인데요. 거기서 인기 있는 대화가 나왔다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 동영상이 나왔다 할 때 바로 안에서 찍어주면 마치 풍선처럼 커지면서 돈이 주고 오는 이런 현상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의 근무 이 밀집도가 떨어지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네. 직장인한테는 그렇게 썩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 유튜버가 좀 과세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수익을 좀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혹시 대책도 있습니까? 네, 그게 가장 지금 우리나라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정부도 여기서 과세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하는 양식도 없고 신고하는 코드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달부터 생겼는데 여전히 이 유튜브들이 받는 돈이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의 구글이 돈을 줄 때 외환 계좌 구자로 들어오는데 1년에 10,000불 이하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개인 협찬금으로 받아낼 경우에도 1인당 한 건에 50만 원 이하는 현행 지금 증여세법상 면세점이기 때문에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방법도 잘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과연 성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네. 이걸 측정해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과세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우리 과세 당국에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대회 경제읽기 김대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